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갈까요?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현재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상과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반대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순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차익 거래 그리고 비차익 거래 모두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1117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 4%대 소식 이 앞에서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보험주가 많이 오르고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험주들 그리고 또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코리안리,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이 1% 넘는 급등세를 현재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많이 오르고 있네요. 2.6% 급등하고 있고요. 46만 6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아제강 그리고 동국제강, BNG스틸 모두 급등세를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3.8%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0.9% 상승 중에 있습니다. 삼성 SDI는 0.9% 오르고 있고요. LG 이노텍 3.2%, LG전자 0.4%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어제 낙폭이 좀 나왔었죠. 이집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노는 소폭의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LS산전이 실적 개선 효과에 따라서 1%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그다지 썩 좋지 않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낙폭 과대했다는 반등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한솔테크닉이 0.3% 오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0.2%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3%에서 1.5%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네, 거래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가온전선이 1.1%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 살펴볼 텐데요. LG U+가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기업종 살펴보겠습니다.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KIC. 현대엘리베이터는 1.8% 오르고 있고요. 한신기계 1.3% 내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또 약세네요.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해서 임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두산중공업 타격을 입었고요.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기업들의 실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엔진 1% 밀리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쪽으로는 약간 약보합입니다. 그래도 오르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PX 케미칼이 2.1% 내리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역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엑스원의 황성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쪽은 약간 상승폭을 줄였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다우존스 차트를 보고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이집트 사태를 빌미 삼아서 좀 조정을 강하게 받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중요 매물선인 1800선. 일단 이 박스가 깨어지게 되면 중기적으로 이제 매도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어제는 상당히 소폭의 반등이 오긴 했지만은 일단 앞으로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려면 상당 부분 1800선과 12000선의 가운데에서 상당히 지루한 조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장중에 1800선을 하회하게 되면은 일단 보유주식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일단 시그널 자체는 한번 돌려놨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주식은 일단은 전량 매도 사인이나 그런 걸 중기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좀 거시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일단 미국 재정적자 유동성 공급에 의한 확대에 의해서 한 번 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미를 한번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섣불리 단기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움직임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더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보유 주식을 늘려가시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연휴 전까지 설 연휴 이후에 움직임을 잘 관찰하셔야 되겠고, 매수 타이밍은 조금 늦춰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LG전자, 3위가 삼성물산, 4위가 호남석유, 5위가 현대제철. 기관은 1위가 LG화학, 2위가 SK이노베이션, 3위가 두산인프라코어, 4위가 삼성전기, 5위가 삼성전자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금 호남석유와 기관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이제 어제도 장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의한 반사 효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의 상황이 중요한데, 만약에 $90 이상을 돌파를 해서 $100 근처까지 가더라도 이제 정제 마진이나 기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좋은 시그널인데, 그 외의 종목들은 그닥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매수일인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해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100만 원대에서 초반대에 살짝 밀린 모습을 보였지만은,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이 아직 유동성을 급격히 줄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홀딩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겠고, 그 외 건설주로 일컬어 장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하고 장내 건설주는 약간 좀 관망하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정고점 13만 9천 원대에서는 1차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견조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중기적으로는 지금은 보유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좀 갈리고 있고, 그 외에 IT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것을 볼 때는 일단 아직까지 기타 종목들의 상승세는 꺾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장주를 편입해서 가지고 계시다면은 일단은 상승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장내 종목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지금 자동차 관련주가 좀 빠져 있죠. 그간 쭉 매수했던 자동차 관련주인 현기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모비스는 이제 추세를 21선에서 완전히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이 고점 박스권에서 이제 19만 5천 원 선을 하회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만일에 미국장의 악화로 인해서 18만 원대를 18만 원 초반에 깨갖고, 만약 17만 원 중반대로 접어들게 되면 저가 메리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수출 관련주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기 횡보했던 이 가격대에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가담해도 좋은 가격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급격한 하락보다는 일단은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텐데,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나라와는 틀리게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약간 좀 틀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 상승 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일단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유동성 공급 정책을 계속 취해왔으므로 이런 기조는 순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재정 확대의 규모를 재정 적자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상당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인데요. 그런 전략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주식은
고객 가시는 타이밍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주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인터플릭스, 2위가 실리콘웍스, 3위가 STS 반도체, 4위가 셀트리온, 5위가 NRD, 기관은 매수 1위가 네페스, 2위가 인터파크, 3위가 SM, 4위가 CJ 오쇼핑, 5위가 SFA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산 종목들은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과 그 시스템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기판 회로 부분의 조립 부분,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 그리고 NRD라는 종목이 68억 정도가 매수가 잡혀 있는데 동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 종목은 진짜 이게 외국인이 산 것이 맞는지 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종목이니까요. 이건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업종인 네페스, 2위가 인터파크, 3위가 SM, 4위가 CJ 오쇼핑 순으로 이제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기관은 CJ 오쇼핑은 지금까지 계속 그 주가가 횡보할 때마다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좀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인터플렉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삼성의 대대적인 투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투자를 한다는 지금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므로 상당 기간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TS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움직임을 추종할 것이고 반도체 업종으로. 4위가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잘 무너지지 않는데요. 36,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33,000원. 그래서 36,000원. 이 라인을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일단은 21선이 하회하면서 한번 올라왔다가 실적에 대한 그 오판 때문에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가고 다시 한번 시세를 지금 만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셀트리온은 중기적인 가격선인 33,000원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셀트리온은 2011년도가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므로 셀트리온은 중장기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기관 선호 종목 중에서는 네페스가 좀 눈에 좀 띄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되 일단은 그 기관의 그 코스닥 매매 종목은 단기 매매 성향을 많이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위험하고 일단 이격 조정은 이틀 정도 더 주고 가더라도 2만원대 초반에 오면 한번 저가 메리트가 발생을 해서 조정 상승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위가 SM. SM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지금 이슈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SM의 주가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많이 좀 높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들고 가실 어떤 종목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J 오쇼핑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로 일단은 이 구간대 25만 1,000원대부터 24만 원 후반에서 25만 초반대에 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가격 라인입니다. 일단은 27만 5천 정고점으로 한번 거래량을 붙어야 상당히 큰 오버슈팅이 한번 추진해 줄 텐데요. 26만 원은 25만 원 9천 원 최초 발산을 하기 전까지 25만 9천 원 후반대 이후 가격을 지지해 준다면은 향후에 한번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A가 이제 또 매수에 한 20억 정도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인데 SFA 같은 경우에는 여타 종목들보다는 약간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 가격선마다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21선의 추세는 깨지지 않았지만은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도 상승 돌림이 나오지 않으면 5만 5천 원 정도에서 5만 5천 원 정도 근처까지 하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일단 동 종목 같은 경우는 6만 1천 원이 장기적인 매물대고 지금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6만 1천 원대를 돌파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관망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다양한 이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이 노리고 있는 종목들, 이 오늘 상황까지 한번 견줘봐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황상원 전문가와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요. 관심 종목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관심 종목에 별 의미는 없다고 보겠지만은, 일단 그래도 만일에 매수를,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와서 좀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오늘 좋은 시그널이 나왔던 ELK를 한번 이제 눈여겨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지수가 대폭적으로 하락할 때 일정한 가격선을 지켜주는 모습은, 일단 매수 중장기적으로 어떤 주포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요. 꾸준한 매수세가 이제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멜파스와 더불어서는 멜파스보다는 상승률이 좀 뒤떨어지긴 하지만 일단 차트상에서 좀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만일에 19,900원 돌파해 준다면은 한 차례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대는 만약 이 가격대가 2만 원 초반에 2만 원대가 상당히 턴어라운드하는 중요한 가격 라인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지지라인 형성하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대에서 매매 공방을 좀 취할 것이고요. 2만 원을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면은 한 22,000원까지도 한번 오버슈팅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실적은 상당히 올해는 호전적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일단은 장기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이 2만 원을 뚫어줄 때 매수에 동참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겠고 2만 원을 발산을 해준다면 한 22,000원 중반, 22,000원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성호 전문가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 이 하이닉스의 상승세 그리고 보험주들의 급등세 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며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장중 33,350원까지 주가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만약 오늘 하이닉스가 3만원 이상으로 장을 마감할 경우 종가 기준으로 3만원대 주가에 올라서는 것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LIG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에 이어 동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이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설 연휴를 앞둔 오늘 다수의 증권사는 2월 증시는 신흥국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주식시장이 쉬어가거나 혹은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오늘 최근 주식시장이 5개월 연속 상승으로 인해 기술적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긴축 우려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주식시장은 단기적 조정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이 밖에 또 국채 만기 구조를 고려할 때 수면 아래에 있던 유럽 재정 문제도 다시 시장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2월의 조정이 증시의 장기 상승 추세까지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신흥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1, 4분기를 정점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경기 모멘텀의 상승 반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향후 3개월 지수 전망을 1950에서 2200포인트로 제시하고 2월 주가 조정은 기술적 조정이므로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차익 실현해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조정 시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신흥국 증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하면서 출구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월엔 이 두 가지 요인이 상충되면서 변동성이 높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신흥국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인 매도세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코스피 밴드를 최저 2000포인트에서 최고 218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최근 신흥국들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로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글로벌 이상기후 및 중동 지역의 정치 불안 확대로 인한 국제 곡물 및 원유 가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IB들이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2011년 경제 성장률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게 상향 조정하고
나서고 있다며 2월 투자의 핵심은 신흥국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증권사는 이달엔 투자 관심을 중소형주로 옮기고 기계, 철강, 운수창고, 화학, 운수장비 업종 등에 주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 동양중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가 흐름 살펴봐야 되겠죠.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다. 그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 오르고 있습니다. 38,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8,500원 선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4,000원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두 종목입니다. 먼저 영남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5% 급등하고 있고요. 3,1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600원입니다. 네, 하림홀딩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월 14일 코스닥에 재상장이 되죠. 하림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과 동시에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림은 오늘 6% 밀리고 있습니다. 3,66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엑스원의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저희가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창희 전문가께서 심도 깊은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문자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대한통운이에요. 대한통운 보유하고 계신 분이 6910님이십니다. 11만 6,911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비롯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 잘 살펴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한 지금 1.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대한통운은 지금 이제 M&A에 대한 이제 매각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지난 한 1월 중순부터죠.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인수 업체 기업이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확인할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어찌됐든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했었죠. 차트를 좀 보신다면요. 지금 주가가 지난 1월 한 14일부터죠. 그래서 M&A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 많이 급등을 한 상황에서 시장이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일본의 신흥국의 하향이라든지 이집트 사태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이제 시장과 같이 가격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좀 기간 조정 지금 이제 가격 조정 보다는 좀 기간 조정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이격도가 좀 강하게 발생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위치라고 생각되니까요. 네네. 일단 11만 6천 원대시면은 조금 한 5% 정도 한 3, 4% 손실이신데 네네.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지켜보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항상 기준 양봉이 한 3분의 1 지점이 아직은 반 정도가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또 이 자리가 또한 21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 11만 7천 원 정도, 10만 7천 원, 10만 7천에서 10만 5천 원 사이에 놓고 대응하시고요. 반등 시에는 매수가 그 근처나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통운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함께 상담을 하겠습니다. 한화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2079님께서
한화가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54,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 네. 10% 가지고 계십니다. 한화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난감하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까 밑에서 듣기로는 이제 하나가 한 70억 이상 정도가 비자금이 뭐 출처가 찾아졌다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지금 분봉을 좀 보신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게 아직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하나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좀 살피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4,000원대이시면은 크게 뭐 손실이 아니시고, 제가 보기엔 매수가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 놓였을 때, 매수를 하신 거라서, 조금 그 뉴스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 지금 비자금 수사 관련한 그런 악재가 좀 있다. 네,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거기에 네네. 이제 좀 그런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엔 전화를 통해서 종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코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스코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마이스코 40%요. 네. 21,000원에 네. 3년 전에 매수를 했거든요. 21,000원에 40% 3년 전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아이고.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마이스코를 가격을 저희가 정확히 받아 적었죠? 지금 가격대가 6,680원이에요. 그 마이스코가 이제 풍력 관련 이제 단조 업체인데요. 네네. 뭐 원자력도 좀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손실이 크신데요. 일단은 제가 손실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다는 거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코는 이제 풍력 관련 단조 업체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09년도죠. 2009년도에 풍력 테마가 불었을 때 네. 한번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실적이 2009년도 이후, 그러니까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2010년도가 매출 같은 게 거의 뭐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요. 거기는 네네. 회사도 적자로 전환되면서 최근에 흑자로 뭐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 아직 확인되지 않고 계속 적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텀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주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일봉을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월봉을 좀 보여드린다면 21,000원대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에서 사신 것 같으세요. 한 2009년도 여름 정도, 한 7월달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한참 이제 매수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확인할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고점대에서 단기 조정이 나오니까 한번 주변 뉴스를 보고 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계속 주가가 월봉을 보셔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일봉을 다시 보신다면은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고 그렇다고 이걸 받쳐줄 만한 세력이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매도 관점입니다.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실이 나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상황에서 보신다면은 지지 라인이 없어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3,000원, 4,000원이나 5,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은 좀 종목을 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만약에 지지가를 말씀드린다면은 어저께 또 음봉이 나오는 바람에 지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지가 자체도. 그래서 네. 저는 그래요. 뭐 일단 이 종목이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아침부터 점상이 나오면서 계속 간다고 해서 매수가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네. 하시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가 그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뭐 오늘 뭐 여기서 어저께 운봉이 나오고 나서 오늘 도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자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면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한 7,000원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무너진다면 매도, 6,500원마저 무너진다면 매도, 그리고 네. 반등이 한다고 해도 7,000원대에서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비중이 또 많으세요. 40% 정도시면은 네. 50%인가 그러신데 일단은 좀 손실을 확정 짓고 다른 종목으로 좀 만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마이스코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문자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저희가 사막 콘덴서 살펴보겠습니다. 6910님께서 또 올려주셨네요. 대원통운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바로 또 올려주셨네요. 12,8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7%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지
예,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뭐 사막 콘덴서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제 스마트폰 관련 그리고 AM OLED에 대해서도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가시가 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펀드멘털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수급이라든지 차트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사막그룹 자체가 거래가 좀 많지가 않은 게 좀 특징인데요. 네네. 지금 일단은 주가를 좀 차트를 보신다면은, 오늘도 거래량이 10,000주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야 한 30만 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한 1년 가까이죠. 한 1년 정도는 아니고 한 8개월 정도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고점이 좀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아래 지지 라인을 깨면서 추가 하락을 보일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저께 나온 운봉은 이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빨리 회복을 시켜서 지지 라인 1,300원, 1,500원대죠. 그 라인을 얼마나 빨리 회복을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거 회복이 되고 지지가 된다면은 일단 회사가 실적도 나쁜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를 믿는다라면은 좀 더 갖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또한 뭐 12,000원이신가요? 12,800원이시면은 한 10% 정도 손실이신데 네. 그 정도 근처까지는 매수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요즘에 보면은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반등을 주잖아요. 특히 대형주 위주로 많이 반등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상반기부터 업황이 회복이 된다고 예상이 되면서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조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관련된 종목은 조금 뒤늦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1분기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일단 지지 라인을 얼마나 빨리 1,500원 부분을 회복하는지 살펴보시고요. 회복을 못한다라면은 여기서 추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는 그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가를 말씀드리면 10,000원 정도 놓고 10,000원이 네.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갖고 있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분 빨리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35,000원이고 비중 70%나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일단은 음봉이 떴고요. 매수를 어제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신 것 같은데 비중도 좀 많고 수익이 있으시기는 한데 네. 어떻게 할까요? 이분 수익이 있으신 상황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까요? 조금 더 가지고 와서 목표가를 좀 쭉 올려보는 게 나을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좀 대부분 단기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네. 단기로, 중기로 접근하시는 분은 비중이 한 20% 정도 놓고 대응하시는데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은 비중을 많이 싣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땐 단기로 접근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35,000원대라면은, 지난주죠.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는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좀 악재가 맞았죠. 악재가 네. 맞다 보니까 시장 주가가 가다가 이제 약간 멈칫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이 끝난다라면 다시 박스권 상단 부분 직전 고점까지 가거나 거기를 돌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네네.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띌 경우는 이 종목 역시 좀 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기로 접근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 라인을 놓는다면은 어저께 종가 부근 35,600원, 7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은 한번 해볼만 하다. 좀 더 갖고 있을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기적으로 언제입니까? 1월 17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거든요. 한 중단 정도 부분이 35,800원, 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지켜지는지 확인하시고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은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대우조선해양 가지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에 예, 매수하셨어요? 39,000원에, 예. 네, 39,000원에. 20%인데요. 네, 비중 얼마나 가지고 계신다고요? 20%입니다. 20%요. 잠시 예, 예. 가격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대우조선 회장을 갖다가, 매도로 갖다가, 얼마쯤 되면 되겠는고, 또 네. 얼마쯤 가겠는고, 그게 네.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이시네요, 네. 이분.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업황 자체는 지금 좋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더 홀딩하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대형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 역시 M&A가 좀 기대감이 적게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조선 업황이 호황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예전보다는 좀 공격적인 파트너가 좀 참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이런 기대감으로서 주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수급이 항상 좋다 그랬죠. 이 회사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면 기관의 매수 장세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수급도 나쁘지 않고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는 업황도 좋고 여러 가지 내부 매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악재가 좀 있었죠. 대한해운이라는 워크아웃이 있었는데 대우조선이 대한해운에 대한 지분을 한 5%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좀 부담감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대형 원유 선박이 한 2척 정도가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쨌든 일본의 신흥등급 하락이라든지 이집트 사태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좀 길게 간다라면은 시장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시장이 안 좋은데 단기적인 악재가 나온다면은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잘 극복을 하시면 수익이 조금 더 크게 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38,000원대 매수시면 되게 좋아요. 네. 39,000원 매수시거든요. 그러면 딱 매수가가 어디시냐면은 지난 12월 달부터 1월 달 사이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보이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였을 때 그 박스권을 상단을 뚫으려고 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되게 좋았다. 그리고 주가도 괜찮게 잘 가고 있었는데 1월 중순부터는 약간 기간 조정에 놓일 수 있는 위치였죠. 거기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악재가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옆으로 기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기간 조정을 마무리되는지를 잘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중기적으로 보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일단은 한 39,000원, 39,500원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이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흘러낼 수 있고요. 그럼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주가는 상승을 보이겠죠. 네. 그럼 지금 보시면은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월봉을 보신다면은 매물대가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이입대 매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매물은 지금 많지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위치를 한번 터치를 하고 내로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응축시키고 반등을 준다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대인 한 44,000원에서 4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는 5만원에서 55,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니까 네. 이러한 부분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은 적당하시나요? 예, 뭐 20% 정도면 뭐 좀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태광 가지고 계신 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4680님께서 올려주셨고요. 29,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10% 담고 계시고 걱정이 당연히 있으시죠. 손실이 있으시거든요. 예, 뭐 태강 지금 비중이 40% 정도 네네. 되신다고 했나요? 그리고 29,000원 매수신데요. 일단은 지금 10%입니다. 10%이군요. 네네네. 예, 잘못 봤네요. 그래서 이제 29,000원대 매수시면 조금은 추격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사셨다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을 뚫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위치였죠. 그래서 네. 좀 매수 포인트는 좀 이 앞전에 계셨던 분들에 비해서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태강이 연초에 좀 좋았죠.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저 풍력 관련해서도 뉴스가 좋았는데 그 전체적으로 원전이라든지 아직 그 검찰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이제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은 그게 좀 좋은 편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기간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었죠. 들어오다가 고점대에서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었죠.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좀 간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엉키면서 차트가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매도를 하기 늦었고 조금 홀딩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단기 급락을 맞아버렸죠. 급락을 맞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격도가 너무 과다하게 벌어지니까 가매도 권역에 의해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지난 8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한 22,000원대에서 3만 사이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그 박스권 하단에 이제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24,000원이나 23,500원까지는 조정이 주더라도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네네.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갖고 계시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보인다면 한 1단 정도 빨리 회복해야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26,000원 부근입니다. 26,000원이 지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터닝했던 포인트가 26,000원 부근이거든요. 근데 네. 그 자리를 이제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대 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자리 빨리 회복한지를 살펴보시고 여기서 V자로 가기보다는 좀 쉬었다가 기간 조정을 놓이면서 올라가고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지 라인은 일단 한 23,500원 정도까지는 놓고 대응하시고 네. 반등한다면은 26,000원 얼마 빨리 회복하는지를 살피면서 대응하시는 그 이후에 또 차후에 한 번 더 질문하신다면은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이닉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339 하나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하이닉스 신고가 다시 쓰고 있죠. 네. 뭐 하이닉스는 계속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이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닉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간에 기간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한 걸 마무리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갈 또 폭이 많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업황 같은 경우도 보면 D램이 계속 회복을 하고 있죠. 상반기까지 좀 안 좋을 거 예상이 됐지만 그 이후는 계속 좋아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는 좀 더 홀딩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가 24,000원이시면 수익이 되게 크세요. 지난 언제냐 12월 달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 포인트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위치에서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매수 주식을 꽤 잘 하시는 분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수익이 크시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시장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더욱더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고점을 뚫어가지고 매물이 없습니다. 월봉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물대가 어디냐면 33,300원이나 33,500원은 좀 걸릴 수 있는 위치예요. 왜 그러냐면은 2005년도부터 한 3년 정도 가두리 쳤던 그 박스가 하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매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잘만 돌파가 된다라면은 일단은 35,000원 정도까지도 좀 중기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지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이격도가 좀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럼 이런 종목은 지난주에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28,500원이나 29,000원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계속 위로 계속 윗방향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네.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삼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상담을 해드릴까요? 문자 여러 차례 보내주셨네요. 매수 가격이 7,100원입니다.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 손실이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분? 삼진을 잠깐 제가 줘도 이 종목이 좀 생소한 종목인데요. 네네.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IT 관련해서 만든 회사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좀 차트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체 차트를 보니까 조금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갔거든요. 그래서 네. 움직이고 갔고 뭐 뉴스를 봐도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뭐 뉴스가 나오는데 일단 테마로 움직인 거는 차트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차트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걸 참고하면서 차트로 놓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12월 달이죠. 한 전체적으로 좀 기간 조정을 놓이고 나서 12월 말쯤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였죠. 급등을 보인 상황에서 한 100% 가까이 바닥 대비해서 한 100% 가까이 주가가 80%에서 100% 정도 주가가 오르고 나서 네네.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세력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주가가 점핑을 한 다음에 거래량을 토반을 하면서 점핑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가가 더 갈 수가 있는데 거래량 추가적으로 붙지 못하니까 주가가 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어버리는 형국을 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지금 21선 부근이 여기는 21평선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가격의 박스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신다 그러면은 한 6,700원대부터 7,500원 사이에 박스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면 7,400원 사이에요. 이 박스가 하단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앞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해가지고 차트적으로 대응하시는데 6,6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신규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조금 더 주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면은 좀 매수가가 좀 포인트가 너무 늦으셨다. 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자 많이 오네요. 정신 없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게임하이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4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2,0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50%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익입니다. 하지만 이분께서 좀 걱정을 하실 만한 부분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추세가. 네. 게임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중소형 게임 업체인데요. 네네. 일단은 조금 이제 이런 종목도 좀 약간 이제 기업의 실적보다는 좀 이제 테마로 움직이고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뭐 얼마 전에 네오 위즈 게임인지인가요? 그 법적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좀 이제 후광을 좀 입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2,050원이시거든요. 2,050원이시면은 매수를 하신 게, 최근에 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매수를, 가격대를 본다면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2,050원이면 매수 포인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요. 양봉을 뚫은 다음에 그 종가가 양봉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도치가 나왔죠. 도치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서 따라 붙으신 것 같은데 네. 그 포인트 나쁘지 않은데 매도 포인트가 나쁘셨던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올라왔을 때는 이날이죠. 한 1월 25일이에요. 1월 25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보여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꼬리를 탔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아쉽긴 하지만은 일단은 분할 청산을 비중을 줄이시거나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특히 뭐냐면은 이 앞에서 꼬리가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나서 양봉이 나왔죠. 요 양봉이 속임수 양봉일 수가 있어요. 앞에 거 잡아먹고 가는 척하고 한번 죽는 속임수 양봉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봉의 3분의 1 지점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다만 지금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 이상이 수익이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 위치가 아까 같은 삼진과 좀 비슷한 비슷한 차트가 보여지고 있죠. 한번 추가 급등을 한 다음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강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전체적으로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박스를 쳐서 한 22,200원에서 뭐 25,500원 혹은 요 최근에 고점 때니까 24,450원 정도 되겠죠. 요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22,100원이나 21,18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밑에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흔들릴 수 있어요. 21선까지 밀릴 수 있고요. 여기가 지켜진다면 다시 23,300원이나 25,5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전략이죠. 그럼 여기서 네. 비중을 좀 50% 너무 많으세요. 네. 좀 줄이시면서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위치는 어디냐면은 21,150원입니다. 21,150원이 어디냐면은, 이 앞에, 1월 20일에 양봉이죠. 종가 부근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던 1월 25일에 장대 음봉이 나왔던 꼬리, 요 꼬리 부분이 21,150원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어쨌든 세력들이 지켜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가 최종적으로 여기가 지켜진지를 보면서, 좀 단기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SM 살펴보겠습니다. SM 26,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요. SM 일단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과 좀 대조를 해보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좀 낙폭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뭐 SM 오히려 수익이신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조금 수익이신데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요즘에 좀 코스닥 좀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나쁘진 않아요. 항상 말씀드린 게 좀 거래량이 좀 수반되는 종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래량이 지금도 보시면 이 종목 10만 주 내외거든요. 또 이제 SM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업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요즘에 좀 엔터테인먼트들의, 나쁜 편은 아닙니다. 계속 신규 그룹이라든지 여기 매출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SN 같은 게 우리나라 1위죠. 1위 업체라서 계속 주가 역시 좋은 방향을 뛸 수 있는데, 네. 다만 지금 매수 포인트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위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박스권을 이제 완전히 뚫지 못했죠. 단기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주가가 그 위치를 터닝하는 위치였던 거죠. 그럼 여기 N자형을 하고 올라올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네. 좀 옆으로 조금 2, 3일 정도 텀을 놓고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뭐 지금 가격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만 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지지값만 정확히 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가가 어디냐면은 직전 앞전에서 여기서 앞에서 지난 10월달하고 11월달 사이에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 지지가 되던 위치죠. 여기가 1,600원 정도거든요. 1,500원 정도인데 요 자리가 지켜진지 보시고요. 또 이 자리는 뭐냐면은 앞에서 12월달에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저항 자리죠. 그리고 여기를 앞에서 또 최근에 뚫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1,500원 정도 19,5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9,5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라면 조금 더 길게 가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지지가 놓고 좀 중기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살펴봤습니다. 19,5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진 저희가 상담해드렸는데 네. 감사하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시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증시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0.6%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내리고 있네요. 1117원 30전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준비한 전문가 방송 확인하실 곳은 plus.cntv.co.kr입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께서는 1577-7451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